왜 내가 상상한 건 안 이루어지지? 언제 이루어지지? 왜 나만 안 되는 거지? 다들 된다고 이야기하고 자기서도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되는 거지? 100일 쓰기도 했고 100번 쓰기도 했고 100번 말하기 등 안 한 게 없는데 왜 안 되는 거지? 간절히 원했는데 오히려 멀어지는 느낌 있으시죠? 왜 나는 끌어당김을 실천하고 있는데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지?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많이 상상도 했고 감사일기도 썼고 심지어 꿈을 믿었고 정작 현실은 변하지 않는 그 느낌, 원하는 게 오지 않는 느낌, 왜 안 되는 느낌, 왜 나 로또 1등 당첨 안 되는 거지? 그런 느낌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집착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원하는 에너지를 내가 먼저 내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착은 어떤 에너지죠? 지금 그게 없다는 부족함, 안 생기면 안 된다는 두려움, 왜 아직 안 오지 하는 조급함, 돈이 없다는 결핍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결핍을 끌어당기게 되는 에너지입니다. 마치모레를 손에 쥐면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집착은 원하는 것을 더 멀리 밀어내고 그 과정, 그 기다림을 매우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실 기다린다는 개념 역시 인간이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으로 기다림이라는 단어조차 저는 사실 굉장히 무의미하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종교적인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 때문에 우리는 기다림을 정의 내리고 그 과정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집착의 개념은 트랜스핑에서도 정확하게 설명됩니다. 어떤 대상에 과도한 중요성을 부여하면 자연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방해하는 요소를 만들어낸다. 혹시 트랜스서핑 책을 아직 읽어보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연은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어떤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과도하게 생각하고 과도하게 원하게 되면 자연은 그 불안정한 상황을 낮추기 위해 즉 중요성을 낮추기 위해 장애물을 보내서 나를 좌절시킨다는 겁니다. 자연은 효율성을 중시하기에 목표를 이루어주는 것보다 너무 높은 중요성을 갖고 있는 목표를 좌절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고 에너지가 덜 든다면 그렇게 하게 됩니다. 스핑은 말합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야 한다. 의도는 있고 중요성은 낮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도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도는 번역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 러시아어를 번역하는 겁니다. 사실 바딤 잘란드 트랜서핑의 저자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고 심지어 못한다고도 말합니다. 의도는 사전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을 뜻하는데 사전적 의미로는 조금 부족하거나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트랜스서핑에서 말하는 의도는 현실을 변화시키는 핵심 에너지로 결정적이고 조용하고 담담한 힘으로 묘사됩니다. 저자 바딤 잘란드는 의도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다루며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내적 의도는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를 뜻합니다. 이는 내가 그걸 반드시 얻겠다. 이걸 어떻게든 해낼 거고 이것은 내 인생의 목표고 무조건 해낼 거야. 라는 식의 집착적인 에너지입니다. 이는 종종 실패하거나 반작용을 일으킵니다. 무조건 실패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 외적 의도는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인데 세상이 당신을 통해 현실을 실현해 주도록 하는 것이고 나는 그곳에 있다. 그 일은 이미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 라는 식의 확신과 비집착적 태도를 뜻합니다. 우주가 자연스럽게 현실을 구성하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트랜스팽에서는 예시로 바닷가에 있는 집을 갖고 있다. 우린 한국인이니까 한강뷰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럴 때 현실적으로는 없지만 외적 의도로 이미 있다고 느끼고 그것이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오는 경로를 열어두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에게 끌린다. 어떤 사람을 끌어당기고 싶을 때 내적 의도로 강제로 다가가려면 실패하고 끌어당기는 것도 해당합니다. 대신 외적 의도로 이미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면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된다라고 설명하고 예를 들어서 일자리로 예를 들자면 취업, 승진 등에서 얻어야 한다, 승진을 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버리고 질병이 있더라도 이미 건강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고하면 현실이 그것에 맞춰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혹은 뭐 원하는 물건이 있을 때 갖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이미 그걸 쓰고 있고 나는 그 차를 이미 우전하고 있다라고 느끼면 이제 외부 의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을 말하게 됩니다. 트랜스서핑은 단순히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의 감정과 행동을 실어서 현실을 이동하는 방식을 강조합니다. 즉, 내적 의도는 조급함, 집착, 통제를 통해 실패 가능성을 높이고, 외적 의도는 확신, 흘러가는 것, 관찰 이런 것들로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우리 채널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바로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외적 의도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우시죠? 바로 추가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질문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집착을 없애나? 답은 행동입니다. 상상만 하면 머릿속에서 에너지가 맴돌게 됩니다. 우리 안에만 있는 거죠. 하지만 행동을 하면 그 에너지가 빠져나가면서 집착이 풀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을 원한다고 하면 그 분야에 필요한 책을 사서 읽고, 무엇을 원한다면 관련된 장소로 가보고 매우 작은 일이라도 시작해보는 겁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작은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요즘 나오는 자기계발 책 및 영상들에서 말하는 작은 성공입니다. 제가 앞서 부동산 설명에서 말씀드린 원하는 단지를 걸어보는 것, 거기로 가보는 것, 의대 합격을 원한다면 1분 공부하는 것, 더 쉽게 한다면 문제지를 사는 정말 간단한 행위, 인간 결제하기, 다음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원하는 몸매를 갖고 싶다면 1분 운동하기, 아니면 옷을 사는 매우 쉬운 목표를 해내고 그것을 달성하는 작은 성공, 작은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그거 한다고 돼? 라고 질문하실 겁니다. 답변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강남에 자가를 가질 수 있었던 건 역시 첫 시작은 그 단지 한번 가볼까? 버스 타고 가볼까? 에서 시작되었고, 람보르기니를 갖게 한 첫 시작은 차도 없던 그 시절 삼성동에 있는 람보르기니 매장에 산책을 가본 겁니다. 행동만이 집착을 없앨 수 있고, 행동, 즉 작은 성공은 모두 이어져 있습니다. 흘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것은 단순한 단계 혹은 스텝을 뜻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끌어당김, 트랜서핑을 공부할수록 매우 심오한 말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은 바로 시각화입니다. 시각화를 하면 더 집착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시각화만 하게 되면 집착이 더 커지게 됩니다. 머릿속에 맴돌고 현실과의 간극이 더 크게 느껴지는데, 시각화는 영감을 주기 위한 도구이고, 혹은 아이디어를 주기 위한 도구로, 이 다음에 작은 행동, 작은 성공을 해야 진짜 현실이 바뀌는 첫 단계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냥 해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걸어보세요. 집을 사고 싶으면 그냥 그 단지를 가보시면 됩니다. 그 작은 행동이 생각보다 더 큰 다음 단계의 문을 열어주고, 더 큰 아이디어를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 질문을 합니다. 시각화 이후에 떠오를 행동이나 계획이 하나는 있을 겁니다. 너무 거창하다며, 너무 멀어 보이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1분 이내, 정말 간단하게 10초 이내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세요. 학원일 수도 있습니다. 100번 쓰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명상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명상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침이 제일 좋지만 저는 항상 어렵지 않은 것을 중시합니다. 이게 트랜스팽이랑 이어지는 겁니다. 어려우면 중요성을 높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명상은 언제 해도 효과가 좋습니다. 오히려 바쁜 하루 중 시간 내서 1분이라도 하면 오히려 더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 됩니다. 스마트워치가 있으면 거기에 시간을 5분은 너무 길다라고 느끼시면 1분으로 낮춰보세요. 원하는 하루의 일부, 원하는 상황, 원하는 물건, 원하는 목표의 일부를 영화처럼 미리 체험해보고 상상해보시면 됩니다. 단 1인칭 시점해야 합니다. 오늘은 한강뷰지 거실에서 시작한다. 그런 외적 의도의 문장을 한두 개 천천히 마음속으로 한번 작게 입으로 확언해보세요. 이때 감각을 넣는 게 중요합니다. 예시를 들면, 저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아침에 커피를 내리고 커피 향을 맡으면서 약간의 쌀쌀한 아침 바람을 맞으면서 내 집 테라스에서 보는 한강뷰는 정말 나에게 평화를 가져다주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다. 이런 감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 확언을 하고 가볍게 1분 동안의 명상을 마치고 하던 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 감정이 금방 잊혀진다고요? 원래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작은 성공, 작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마지막 단계, 목표 달성 끝. 하지만 트랜서핑은 말합니다. 우주의 경로는 직선이 아니다. 때로는 우회하고 돌아가지만 결국 가장 빠른 경로로 데려다 준다는 겁니다. 이건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빛도 여러 경로를 지나면서 가장 빠른 길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때는 최악이라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니 오히려 이게 가장 좋았던 것. 이것이 바로 세옹지마 같은 것입니다. 당신의 목표에 맞게 세상이 방향을 재조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조금만 시선을 바꿔보세요. 지금은 안 좋은 일 같지만 나중엔 분명히 아, 그게 있어서 가능했다라고 말하는 때가 오실 겁니다. 좋은 일, 안 좋은 일 이런 것은 사실 인간의 관점이지 우주적 그리고 거시적 관점에서 좋은 일, 안 좋은 일, 좋은 일, 나쁜 일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종교랑도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종교가 말하는 믿음, 내려놓음, 순리, 트랜서핑이 말하는 중요성 제거, 흐름 따르기 모두 전부 같은 메시지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흐름을 믿고 행동하면서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끌어당기면 간절하게 바라는 것보다는 당연히 될 것을 믿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심상하는 행동의 시작점입니다. 작은 행동, 작은 성공을 하고 그 결과를 집착 없이 바라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당신은 꿈꾸던 현실 한가운데 있을 겁니다. 놓을수록 이뤄집니다. 흘러갈수록 도달합니다. 흘러간다는 것이 바로 트랜서핑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작은 행동.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작은 행동 생각나시죠?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은 어느새 거기에 있을 겁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